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8일 경호 네 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재물을 받고 문서를 위조한 죄로 갈주, 변자 중 이계충 등을 처벌하다. 형조에서 아래기를 이어서 고산보의 호적과 이계충의 외조 고선의 문서를 위조하고는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또 증인과 도관, 한승부, 생리에게 물건을 많이 주고는 온빙을 농락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시비를 뒤집어서 송사를 결단하는 관리로 하여금 처결에 현란을 일으키게 하니 사람을 유도하여 해를 입게 하고 골육에게 손상을 주며 조정의 기강을 흐려놓는 등 간사함이 매우 심하오니 마땅히 변방으로 물리쳐 환란의 계제를 없애게 하고 다른 비록 사령이 있더라도 그의 방면을 허락하지 마시와 뒤에 오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8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죽은 교수관 임서균의 아내 배씨가 노비 6명을 바치려 하니 이를 허락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죽은 교수관 임서균의 아내 배씨가 노비 6명을 바치려고 말해 오기를 제조부 낭장 배신주가 종 1명을 화남께 바쳤던 바 그 종이 춘천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면서 출생한 것이 70여 명에 달하므로 중간에 이 사실을 도관에게 고하여 본궁에 결속시킨 바 있는데 이제 이 노비를 바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나이 이미 늙고 또 전할 만한 자손도 없으며 또 이 노비는 조부가 바친 노비와 동일한 권한이기도 하여서입니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조관에 있어서는 타인이 주는 노비를 공연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군부는 조관의 예원은 다름되어 또 이 할미가 이것으로서 의식의 미천을 삼으려고 한 것인데 이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니 호조판서 안수는 등은 아래기를 같은 권한의 노비가 이미 본궁에 속해 있고 또 이 할미가 나이 이미 80이 넘어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고 다만 성상의 덕을 사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받으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유독 황보인만이 아래기를 이 할미가 보답을 바라고 아니 바라는 것은 감히 논할 수 없사오나 거절하고 받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안순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17년 2월 29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9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숙신옹주와 혼인하는 윤평을 가선대부 파원군으로 삼다. 윤평은 판봉상시사 윤청의 아들로서 장차 숙신옹주가 그에게 시집가기 때문이었다. 옹주는 바로 태종의 궁인 소생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2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자 혼례의를 아래다. 아래기를 납체는 주인이 종친 중에서 존장되는 자가 한다. 갖추어 쓰고 직함과 성명을 갖추어 쓴다. 때는 맹춘이온대라고 쓰는데 중춘, 개춘은 때를 따라 고쳤으며 여름, 겨울도 역시 같다. 2품 이상은 태우라 일컫고 3품은 중후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라 통칭하고 7품 이하는 제후라 칭하여 쓰고는 다복하십니까? 모대군이 제군은 모군이라 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나이 이미 장성하여도 배필이 없사옵더니 삼가 납체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하심을 바라오며 불선하나이다. 년, 월, 일이라 쓴다.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는데 종척 중에서 3품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승복하고 관직이 있는 자는 사모와 품대를 착용하고 전직자도 역시 사모와 품대를 착용을 허용한다. 아래도 이와 같이 한다. 부인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하고 나와 맞이한다. 무릇 손님과 주인이 서로 예를 할 때는 모두 찬자가 이를 도와 인도한다. 사자가 청사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하기를 모관께서 모대군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주 혼자 선대의 법을 이어받아 암으로 하여금 납체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가 글을 올려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이 혹 누이, 조카, 손자 등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는데도 시집가는 자가 주인의 고모나 누님이 되면 어리석고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관께서 이를 명하시니 아무는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이에 그를 받고는 북향하여 2번 절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하지 아니한다. 사자가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고 차서로 나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에 고하고 하루 앞서 가묘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재개해 자고는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해 둔다. 시각이 되면 주인 이하가 모두 성복하고 주인은 조개 아래에 북향하여 쓰고 집사자는 주인 앞에 이때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아 쓴다. 주인이 손을 수건에 닦은 다음 올라가서 독을 열고 여러 신주를 모셔내어 독 앞에 두고는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 주인 이하 모두 2번 절한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향탁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2번 절하고 신이 앞으로 나아가서 술잔을 드리기를 평상의 의질과 같이 하고 나서 향탁 앞으로 물러나와 꿇어 앉는다. 축이 축반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가서 꿇어 앉아 읽고 나면 주인이 2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와서는 주인이야 모두가 2번 절하고 나서 주인이 신주를 독에 모셔넣고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 간지, 모월, 모일, 사계, 효증손, 이대 고하게 되면 효손이라 이끌고 고비에게 고하면 효자라고 일컫는다. 아무는 감히 모친, 모간 부군과 모친, 모봉, 모시게 고하옵니다. 아무의 몇째 딸 또는 모친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옵기로 이미 모대군에게 출가를 허락하여 오늘 납치하고 감창함을 누릴 길이 없삽기로 삼가 주가로서 경건히 고하나이다 한다. 그 측도 함께 한판으로 하고 그의 최존자로서 주장한다고 스스로 일컫는다. 나가 사자를 맞아 청사로 올라와서 답서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춰 쓰고는 그를 받들어 납치의 예임을 살펴 알았나이다. 아무의 딸이 또는 모친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가르치지 못하였사오나 만약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모나 누님이 되며 나이 이미 장성하였다고 쓴다. 이제 존명을 받았으니 감히 사양하오리까 삼가 조감하심을 바라옵고 불선하나이다. 연월 일이라 쓴다. 교배하기를 빈객의 예절과 같이 하고 드디어 술과 음식으로 찬품은 3색의 과일을 넘게 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접대하고 그 종자에게도 역시 별실에서 접대하고 나면 사자는 복명한다. 납패는 패백은 면주 또는 배로서 검은 것 4끝과 분홍 2끝으로 하며 제구는 검은 것과 분홍 각기 2끝을 쓴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주인의 집으로 가며 주인이 나와서 사자를 맞이하여 청사로 올라간다. 사자가 치사하기를 모관께서 모대군에게 아내를 주시어 모관이 선대의 법을 쫓아 아무를 시켜 납패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면 종자가 패백을 바치고 사자가 그 패백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모관께서 선대의 법을 쫓아 아무에게 중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드디어 패백을 받고 2번 절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의 접대와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치의 의질과 같다. 친형은 하루 앞서 부인 집에서 사람을 시켜 대군의 방을 마련하여 둔다. 마련하여 둔다는 것은 이불과 요는 면주와 목면을 써서 하고 그 밖에 병분, 자리, 휘장 등의 물건은 대군 집에서 가지고 가서 한다. 그날 부인 집에서는 밖에 차소를 설치해 두고 땅거미가 질 무렵에 대군이 성복하고 공복을 말한다.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 만든다. 나가면 주인이 그에 따른 사람들을 시켜 보낸다. 대군이 말을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며 횃불은 14자루이다. 제군은 10자루이다. 의무를 갖추고 교상, 안장, 초롱 따위이다. 부인 집 대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차소로 들어가 기다린다. 주인이 가묘에 고하기를 납치의 의절과 같이 하고 축파는 앞에서와 같다. 다만 이르기를 아무의 몇째 딸 혹은 모친의 몇째 딸이 오늘 모대군에게 우기하옵기에 감창함을 누릴 길이 없어 삼가 뭐라고 이하는 같다 한다.
그리고 나서 탁자에 술병과 잔을 당 위에 설치하면 부인이 성식하고 의복은 면주와 목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모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아버지는 당 동쪽에 서양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서 동양하여 앉으며 부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부인이 그 자리 서쪽에 남향하여 쓰면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 가지고 부인의 자리 앞으로 나가면 부인이 4번 절하고 자리로 올라가서 남향하여 꿇어 앉아 잔을 받아 술을 지우고 일어나 자리 끝으로 가서 술을 맛본 다음 도로 집사자에게 주고 또 4번 절한다. 주인이 나가 대군을 문 밖에서 맞아 음양하고 들어오면 대군은 기러기를 산 기러기 왼쪽 머리를 생명주로 마주 잡아 맨다. 안고 뒤를 따라 청사로 올라간다. 주인은 조개로 올라가서 서양하여 쓰고 대군은 서계로 올라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으면 주인의 시자가 이를 받는다. 대군이 보복하여 딱 일어나 2번 절을 하면 주인은 이에 답하지 않으며 대군이 서계로 내려가면 주인은 내려가지 않고 부모가 부인을 인도하여 어머니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모든 일에 공경하고 경계하여 언제나 명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어머니는 서계 위에서 위까지 배웅하여 관을 정제해주고 또 배자를 걷어주고는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공경하여 언제나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며 백숙모 고모 올케 언니들은 중문 안까지 배웅하며 치마와 저고리를 바로 만져주며 부모의 명을 거듭 일러 말하기를 너 부모의 말씀을 쫓아 언제나 허물없게 하라 한다. 이리하여 부모가 부인을 부축하고 나오면 대군은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고 부인은 뒤를 따른다. 대군이 교자의 발을 들고 기다리면 부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침이 없어 좋게 더불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다. 그리고 나서 교자에 타고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은 4자루이다. 제군의 부인은 10자루이다. 대군은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부인은 그 뒤를 따르는데 주인이 그에 딸린 사람들을 따라가게 한다. 동네는 그날 대군의 집에서는 방 안에 2위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의 탁자를 동쪽 자리에 뒤에 두고 2개의 잔근을 그는 금은근인데 한가의 조그만 박을 갈라서 2개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놓아두며 또 남북쪽에 2개의 세수대와 국자를 방의 동쪽 구석에 설치하고 또 술병과 잔을 실외 또는 별실에 설치하였다가 종자들에게 먹이게 한다. 대군이 그 집에 이르면 부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가서 부인의 종자는 대군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대군의 종자는 부인의 자리를 서쪽에 펴며 대군은 남쪽에서 손을 씻게 되는데 부인의 종자가 물을 떠서 주고 수건을 바치며 부인은 북쪽에서 손을 씻는데 대군의 종자가 물을 떠주고 수건을 바친다. 대군이 부인에게 업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부인이 2번 절하여 대군이 이에 답배하고 대군이 다시 부인에게 업하고 자리에 앉는다. 대군은 동쪽에 있게 되고 부인은 서쪽에 있게 된다. 종자들이 찬을 배설하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이 술을 지우고는 잔을 들어 마시고 또 안주를 든다. 또 술을 따르면 대군과 부인은 그대로 들고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없이 한다. 다시 그늘 취하여 술을 따르면 들고 마시되 지우지도 않고 안주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대군은 다른 방으로 나가고 부모와 부인은 그대로 방에 머물게 되며 잔을 걷어 방 밖에 놓고 자리를 펴면 대군의 종자는 부인이 남긴 것을 먹고 부인의 종자는 대군이 남긴 것을 먹게 된다. 남긴 음식을 받은 다음에 부인의 종자에게 패백을 주는데 목면 각 한 끗씩을 준다. 대군이 다시 들어와 옷을 벗으면 부인의 종자가 이를 받고 부인이 벗은 옷은 대군의 종자가 이를 받고 촛불이 나오게 된다. 부인의 조현은 이튿날 부인이 일찍 일어나서 성식하고 나와 교자에 타면 시종하기를 상례와 같이 한다. 강교수에 이르러 교자에 내리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한문 밖에 쓴다. 근신이 들어가 아래면 전하께서 의자에 오르시고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뜰에서 복향하고 쓰면 부인이 사비한다. 사찬이 대추와 밤을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기로 올라가서 전하의 의자 앞에 나아가 복향하고 쓴다. 상식이 탁자를 받들고 가서 의자 앞에 놓으면 부인이 꿇어 앉아 소반을 탁자 위에 들이고 전하께서는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다시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와서 또 사배하고 나서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나간다. 드디어 중궁의 한문 밖에 나아가면 상의가 들어가 아랜다. 상식이 예준을 받쳐놓은 탁자를 동쪽 벽 아래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고는 잔 하나를 그 탁자 위에 놓아두고 또 잔을 배설할 탁자를 잔품은 3가지의 과일이다. 예준 북쪽에 설치한다. 왕비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시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들어가 뜰에 서서 북향하고 사비한다. 사친이 단수를 담은 소반을 부인에게 주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서계로 올라가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가서 북향하고 쓴다. 상식이 탁자를 받들어 자리 앞에 놓고 부인이 꿇어 앉아 단수의 소반을 탁자 위에 들이면 왕비께서 이를 어루만진다. 상식이 나아가 걷어서 동쪽으로 치우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가서 또 사비한다. 사슬이 부인의 자리를 왕비 좌석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면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자리 서쪽으로 가서 남향하여 쓰고 상식이 잔으로 예주를 떠가지고 부인의 서남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쓰면 부인이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가 남향하여 꿇어 앉아 잔을 받고 상식이 잔품의 탁자를 자리 앞에 들이면 부인이 예주를 지우고 일어나서 자리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 앉아 맛본 다음 이를 상식에게 준다. 부인이 부복하여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나면 상식이 잔품 탁자를 걷어치우고 사빈이 부인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가 한문 밖에 나가서 교자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올 때의 의절과 같이 한다. 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뵙는 의절은 4일 만에 대군이 부인의 부모를 가서 뵙는데 부인의 아버지가 영송읍양하기를 객을 대하는 예와 같이 하고 절하면 꿇어 앉아 붙들며 부인의 어머니는 대문 왼쪽 문짝을 닫고 문 안에 서며 대군은 문 밖에서 절한다. 2번 절한다. 그리고 나서 부인의 여러 존정을 뵙기를 위의 의질과 같이 하며 모두 예하기를 상례와 같이 한다. 참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에게 예패를 주지 않는다 하였다. 강교수는 교자에서 내리는 것이고 단수는 찧어서 생강 계피 따위를 섞어 만든 포이다. 세종시로 67권 세종 17년 2월 29일 신미. 4번째 기사. 일품에서 서인까지 혼례의 납체는 주인이 갖춰 쓰고 직함과 성명을 갖춰 쓰고 때는 오직 맹춘이온대 하는데 중춘, 개춘 등은 때에 따라 고쳐 쓰고 여름, 가을, 겨울도 역시 같다. 이품 이상은 태후라 이끌고 3품은 중후라 일컬으며 4품에서 6품까지는 아후라 통칭하고 7품 이하는 제후라 일컬은다. 다복하십니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의 아무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와도 아직 배필이 없sap기로 삼간 납치의 예를 행하오니 조감하심을 바라옵고 불선하나이다. 연월일이라 쓴다. 일찍 일어나 가묘에 고하고 하루 앞서 일 깨끗이 청소하고 재개하여 자고 이튿날 술과 과일을 진설하고는 주인이야 성복하되 관직이 있는 자와 전이직함이 있는 자는 사무와 품대를 관직이 없는 자는 갓과 도알을 쓴다.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주인이 조개 아래에 북향하여 쓰고 집사자는 주인 뒤에 있게 되는데 겹주로 서쪽을 위로 삼아 쓴다. 주인이 손을 씻고 수건에 닦은 뒤에 올라가 독을 열고 여러 신주를 받들어내어 독 앞에 모셔놓고 다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인이여 모두 2번 절한다. 주인이 올라가 향탁 앞으로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2번 절하고 신이 앞으로 나아가 술을 드리기를 평상의 어절같이 하고 향탁 앞으로 물러와 꿇어 앉으면 축이 축판을 가지고 주인의 왼쪽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주인이 2번 절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왔으는 주인이야 모두 2번 절한다. 주인이 신주를 독에 넣어 모신 위에 물러난다. 그 축판에 이르기를 유세차 모년 모일 모삭 모일의 효증손 이대에게 고하면 효선이라 일컬고 고비에게 고하면 효자라 일컫는다. 모간 아무는 감히 모친 모간 부군 모친 모봉 모씨께 고하나이다.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의 아들 아무가 나이 이미 장성하였으나 배필이 없었더니 모관 모군 성명 아무의 딸을 아내로 맞이
기로 이미 의정을 보아 오늘 납치하고 감창하음을 금하지 못하와 삼가 주가로서 경건하게 고하나이다 한다. 만약 종자가 스스로 혼인하게 되면 자신이 그 축을 고하는데 한판으로 하며 최존자로서 주인이 되었다고 자칭한다. 이에 자제를 시켜 사자로 삼아 성복하고 여자의 집으로 가면 그 주인도 역시 성복하고 나와서 맞이한다. 무릇 반주 사이에 행하는 예절은 모두 찬자가 도와 인도한다. 사자가 청사에 오르면 사자가 치사하기를 오자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어 아무의 모친 모간이 선인의 예절이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치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가 글을 바쳐 사자가 그 글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답하여 말하기를 아무의 아들 혹은 누이, 조카, 손자가 모두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는데 만약 출가를 허락된 자가 주인에게 고문한 누님이 되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도 못하였다고 이러지 않는다. 오자께서 명하시니 아무는 감시 사양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고 나서 글을 받고 북향하여 제비하면 사자는 피하고 답배하지 아니한다. 사자가 물러가 명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나가서 차서로 가면 주인이 드디어 가묘에 고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축파는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몇째 딸은 혹은 모친 아무의 몇째 딸이 나이 점차 장성하와 이미 모군 성명 이하의 아들에게 출가를 허락하면 오늘 납치의 예를 행하고 강창하옵기로 삼가 이하는 모두 같다 한다. 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서 복소를 주고 직함과 성명을 갖춰 쓰고 그를 받들고 납치의 예임을 살펴 알았습니다. 아무의 딸이 혹은 모친 아무의 딸이 어리석고 또 가르치지 못하였으나 출가하는 자가 주인에게 고문한 누님이 되면 나이 점차 장성하옵던 자 이제 존령을 받자 감히 사용하지 못하겠나이다. 조감하심 바라오며 불선하나이다. 년 월 일이라 쓴다. 서로 교배하기를 평상시 빈객사의 예와 같이 하고 나서 술과 참품으로 참품은 세 가지 과일을 넘지 않게 한다. 사자에게 예를 베푼다. 그 종자도 역시 별실에서 예를 베푼다. 사자가 복명한다. 나패는 예패는 면주 혹은 배를 쓰는데 이품 이상한 검은 것과 분홍을 각각 두 끝으로 하고 3품 이하 서민까지는 검은 것과 분홍 각기 한 끝을 쓴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사자를 보내어 만약 길이 멀거나 혹은 유고하면 납치와 납패를 한 사자를 시켜보낸다. 여자의 집으로 가면 주인이 나와서 맞이한다. 사자가 청사로 올라가면 사자가 치사하기를 오자께서 은혜롭게도 아무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시어 아무의 모친 모간이 선인의 이해가 있다 하여 아무를 시켜 납패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하고 종자가 예패를 바쳐 사자가 그 예패를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오자께서 선인대의 법을 쫓아 아무에게 중례를 주시니 아무가 어찌 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에 예배를 받고 제배하면 사자는 이를 피한다. 그 빈객에게 예를 베푸는 것과 사자의 복명은 모두 납치의 의질과 같다. 친형은 만약 처가가 먼데 행례를 하려고 하면 처가로 하여금 그 근처에 사위의 사관을 마련하게 하고 사위가 딸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사관으로 돌아와서 행례한다. 하루 앞서 여자의 집에서 사람을 시켜 사위 맞을 방에 설비를 다 해놓는다. 설비한다는 것은 일부가 요 등인데 면주와 목면으로 하며 기타 병풍 자리 휘장 등의 물건은 사위 집에서 설비해 간다. 그날 사위 집에서 방 안에 두 위의 자리를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마련하고 술병 탁자 동쪽 자리 밑에 뒤에 설치하고는 두 개의 잔 근의 엄은 근이니 조그만 박 한 개를 쪼개어 둘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놓아두면 또 남북에 두 개의 손 씻을 그릇과 국자를 방 동쪽 구석에 설치하며 또 술병과 술잔을 실내외나 별실에 설치하여 종자들을 먹이도록 하며 여자의 집에서 차소를 받게 마련한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 되면 사위가 성복하고 지위가 있는 자는 시산에 구애 없이 공복을 착용하고 무무 양반의 자손이나 급제한 생우는 사모와 각대를 서민은 갓과 도알을 쓰되 사모 각대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갓도와도 또한 가다.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을 사용한다. 주인이 강요에 고하기를 납치의 의질과 같이 한다. 축파는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아들 아무 혹은 모친 아무의 아들 아무가 장차 오늘 모간 모군 모씨를 친형하게 되어 감창하옵기를 금할 길이 없어 뒤는 모두 같다라 쓴다. 그리고 나서 탁자에 술병과 술잔을 마루 위에 설치해 두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양하여 앉게 하고 사위의 자리는 그 서북쪽에 남양하여 설치한다. 사위가 서계로 올라와서 자리 서쪽에 남양하고 서고 집사자가 잔을 취하여 술을 따라가지고 사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면 사위가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올라와 남양하여 꿇어 앉아 잔을 받아서 술을 약간 지우고는 일어나서 자리 밖 끝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술을 맛본 다음 이를 집사자에게 주고 나서 또 사배하고서 아버지가 앉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으면 아버지가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내 보피를 맞아 그 우리 종사를 개성하여 종자의 아들이 아니면 종사를 고쳐 가사라고 한다. 힘써 공경해 나가라. 그렇게 하면 상도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하면 사위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하오리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나 어찌 명하심을 잊어오리까 하고 나서 부복하여다가 일어난다. 만약 종자로서 이미 아버지가 없고 자신이 주장해 혼인하면 이 예는 쓰지 않는다. 주인이 나가서 그에게 딸린 사람을 시켜 보낸다. 사위가 말에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하여 2품 이상 횃불이 10자루이고 3품 이하는 횃불이 6자루이다. 어물을 갖추고 교상, 말 한 장, 초롱 따위이며 본래 의물이 없는 자는 쓰지 않는다. 여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차소로 들어가서 기다리면 주인이 감요에 고하기를 납치의 의질과 같이 하고 축반을 앞에서와 같다. 다만 아무의 맺째 딸 혹은 모친 아무의 맺째 딸이 장차 오늘 모간 모군 성명 아무에게 우기하게 되어 감창함을 금할 길이 없어 삼가 이하는 앞에서와 같다 라고 쓴다. 딸이 성장하고 의복은 모두 면주와 목면으로 만든다. 부모의 부축을 받으며 나오고 아버지는 마루 동쪽에 서양하여 앉고 어머니는 서쪽에 동양하여 앉으며 딸의 자리는 어머니의 동북쪽에 남양하여 설치한다. 딸이 자리 서쪽에 남양하고 쓰면 집사자가 술로 초례를 행하기를 사위 집에서의 예와 같이 한다. 주인이 나와 사위를 문 밖에서 맞아 업양하고 들어가는데 사위는 기러기를 안고 산기들기를 왼쪽 머리를 생명주로 맨다. 이것이 없으면 조각한 것으로 대용한다. 그를 따른다. 청사에 이르러 주인에게 조계로 올라가서 남양하여 쓰고 사위는 서계로 올라가 북향하여 꿇어 앉아 기러기를 땅에 놓는다. 주인의 시자가 이를 받는다. 부복하여 딱 일어나 재배하면 주인은 답변하지 않는다. 사위가 서계로 내려가고 주인은 내려가지 않으며 부모가 딸을 인도하여 그 어머니 왼쪽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나아가서 명하여 말하기를 공경하고 조심하여 언제나 구고의 명령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한다. 어머니는 서계 위까지 배웅하여 관을 바로 잡아주고 배자를 여며 주며 명하여 말하기를 부지런히 공경하여 언제나 내 규문의 예를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고 여러 백숙모 고모 올케 언니들은 중문 안까지 배웅하며 치마와 적삼을 매만져 주면서 부모의 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하기를 힘써 너희 부모의 말씀을 좇아 언제나 허물이 없도록 하라 한다. 부모가 딸을 인도하고 나가면 사위는 드디어 중문으로 나가며 딸은 그 뒤를 뒤따른다. 사위가 교자에 들이온 발을 들고 기다리면 부모가 겸사하여 말하기를 가르치지 않아서 더불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교자에 타면 횃불로 앞을 인도한다. 횃불의 수요는 각기 그 남편의 것에 준해한다. 이리하여 사위는 말을 타고 먼저 가고 딸은 그 다음에 가게 되며 주인이 그의 딸은 사람들을 시켜 배웅하게 한다. 사위가 그 집에 이르러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인도하고 들어간다.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자리를 동쪽에 펴고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자리를 서쪽에 편다. 사위가 남쪽에서 손을 씻으면 신부의 종자가 물을 따라주고 수건을 받치며 신부가 북쪽에서 손을 씻으면 사위의 종자가 물을 따라주고 수건을 받친다. 사위가 업하면 신부가 자리로 나아가서 재배하여 사위가 이에 답배하고 사위가 또 업하면 신부가 자리에 앉는다. 종자가 찬을 베스라고 찬품은 7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서인은 형편에 따라 하되 혹은 5종의 과일로 한다.
수를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술을 지운 다음 잔을 들어서 마시고 안주를 들고 또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잔을 들어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또 건을 취하여 술을 따르면 사위와 신부가 그대로 마시고 지우지 않으며 안주도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사위는 다른 방을 나가고 부모와 신부는 방 안에 머물러 있는다. 잔을 걷어 실외에 두면 사위의 종자는 신부의 태물을 먹고 신부의 종자는 사위의 태물을 먹는다. 태물을 받고 나서 신부 종자에게 패백을 갚는다. 목명 각 한 끝을 준다. 사위가 다시 들어가서 옷을 벗으면 신부의 종자가 이를 받고 신부가 옷을 벗으면 사위의 종자가 이를 받고는 촛불이 나오게 된다. 신부의 현구고는 이튿날 신부가 일찍 일어나서 성장하고 뵙기를 기다리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마루 위에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고 각기 그 앞에 탁자를 놓아둔다. 신부가 조개 아래로 나아가 서서 북향하여 시아버지께 절하고 사비한다. 올라가 대추와 밤이 담긴 소반을 탁자 위에 들이면 시아버지가 이를 어루만진 다음 시자가 들여간다. 신부가 내려와 또 절하고 나서 다시 서계 아래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시어머니께 절하고는 사비한다. 올라가서 단수가 담긴 소반을 드린다. 대추와 밤이 없으면 철과 이를 쓰고 단수가 없으면 건어를 쓴다. 시어미가 이를 들어서 시자에게 주면 신부가 내려가 또 절을 하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예로 대하기를 딸에게 초래하는 의절같이 한다. 만약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다 없으면 신부가 혼인을 주재한 존장을 뵙기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뵙는 예와 같이 하되 다만 패백은 없다. 다만 재배하는 것이 다르다. 신부의 형가 묘는 3일째 되는 날 주인이 향탁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고하기를 아무의 아들 아무가 혹은 모친 아무의 아들 아무의 신부 모시가 감히 뵙니다 한다. 이렇게 고하고 나서 향탁 동남쪽에 서양하고 쓰며 주부가 신부를 데리고 양계 사이로 나아가 서서 2번 절하고 곧 물러난다. 만약 종자의 아들이 아니고 가묘가 딴 곳에 있으면 신부의 아래는 3개월 후에 있게 된다.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뵙는 의절은 이튿날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뵙고 가서 뵈면 신부의 아버지가 영송업약하기를 계획을 대할 때의 예와 같이 하고 절하면 무릎 꿇고 그를 붙들며 신부의 어머니는 문 왼쪽 사립을 닫고 문 안에 쓰고 사위는 문 밖에서 절한다. 재배한다. 다음에 신부의 종당의 여러 존장을 뵙기를 위의 의절과 같이 하고 모두 그에게 이해하는 것도 상례와 같이 한다. 참품은 5종의 과일을 넘지 않게 하며 종자들에게 예패를 갚지 않는다 하였다. 오자는 친하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3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3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선군을 사역하여 군자감 청사를 건축하기를 청하니 상정소로 이를 논의하게 한다. 모두 상의하고 아뢰기를 근래 토목공사에서 항상 선군을 사역하 한갓 빈대만 정박하고 있어 이는 양병의 본의에 몹시 위배되는 일로서 식자들 간에 매우 우려하고 있사오니 지금부터 선군을 사역하지 말고 오로지 그 일에만 종사하게 하여 돌발 사태에 대비케 함으로써 전쟁을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풍조와 군자의 양처에는 모두 비어있는 창고가 거의 100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수년간의 세곡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오니 우선 이 역사를 정지하게 하고 후일을 기다려서 짓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2월 30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황해도서 타도로 유리해 옮겨간 자들의 조사 색출을 추수 이후로 미룰 것을 병도해서 아뢰다. 황해도는 개축 갑인 양년의 흉작으로 말미암아 타도로 유리해 옮겨간 자가 자못 많습니다. 그러나 농시에 임하여 이들을 조사 색출하여 돌려보내게 되면 피차간에 업을 잃게 될 것이오니 비옵건대 추수 후에 색출하여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17년 3월 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동계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정윤지의 아내에게 제사를 내리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지덕천 군사 안개인 신창현감 권수종이 하직하니 직무를 다할 것을 당부하다. 인견하고 개인에게 이르기를 평안도는 근일 비변에 관한 일로 인하여 인민의 생활이 몹시 곤란할 것이니 그대가 가거든 위로하고 잘 구하라고 수종에게 이르기를 농상을 권장 독려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구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인순부 윤 김맹성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평양에서 위로하게 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임명서를 제외하고 격고에 상언하는 것은 계달하게 하다. 이후로 격고하여 상언하는 것은 임명서를 제외하고는 비록 그 문의가 통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 지취를 물어서 계달할 것이며 막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2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여양과 관계로 양국을 운반하는 데 수로를 이용할 것을 대사한 이 숙취가 아래다. 여양과 관계로 양국을 운반하려면 반드시 정려령을 넘어야 하는데 길이 험준하여 우마가 많이 죽기 때문에 신이 감사로 있을 당시 사람마다 5두씩을 나눠주고 이를 운반하게 해야 되니 노고만 심하고 이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를 수로로 운반하여 그 폐단을 없애려고 생각하고 직접 압록강 물길을 순시하였던 바 배가 통행할 만하기에 길을 거스러 올라가게 하여 이미 2000녀석을 이산의 산양회 구자로 운반하고 산양회에서 강계까지 또 600녀석을 운반한 바 있사오니 바라건대 이제부터 군수 물자의 운반 이 방법을 상례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계달한 바가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다 하고 즉시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한결같이 이 숙취가 포치한 데 의하여 시행하고 혹은 수로 혹은 육로로 폐해 없는 방책을 더욱 연구하여 계달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해가 기고리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평안, 함길, 강원, 황해,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공벽한 마을까지 힘써 구휼토록 하다. 지난해의 흉작으로 이제 농사의 일순이 바빠질 때를 당하여 신구 간의 기근이 우려되니 수령에게 당부하여 친히 공벽한 말까지 순시하여 힘써 진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17년 3월 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회함 대자사의 무시로 서리를 파견하여 감찰할 것을 사무에서 아래다. 회암 대자의 두 사찰이 서울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무식한 무리들이 시주를 칭탁하고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불공을 크게 벌이고 있으며 사대부들도 이를 다투어 본떠서 세가의 부녀자들까지도 공공연하게 절에 올라가는 등 국법을 범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경산사사의 예에 의하여 여기에 서리를 파견하여 무시로 이를 적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연을 타고 영선하는 곳을 지나다가 한 백발의 목공에게 나이를 묻다. 한 백발의 목공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너 나이가 몇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60이 넘었습니다 하며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일찍이 60이면 취역을 면제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 늙은이는 어찌하여 면제되지 않았느냐 하니 좌승지 신인손 우승지 정갑손, 좌부 승지 윤형, 동부 승지 유수강 등이 아리기를 목공의 임무는 사람마다 다 능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공장들과 같이 쉽사리 얻는데 비할 바 아니기 때문에 비록 60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례에 의하면 면제하지는 못하옵니다 하였다. 대저 건시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임금의 물음을 계기로 하여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좇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치우치고 불완전한 말로서 은근히 성법을 흠닫고 있으니 애석한 일이었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지평 최경명이 조신을 파견해 기근 구제 상황을 감독할 것과 검주령을 엄히 시행할 것을 아뢰다. 지난해 흉작이 황해도는 더욱 심하고 다른 도에는 역시 기근이 많사오니 못나왔건대 조신을 파견하여 그 구제 상황을 살펴 감독하게 하고 또 전일의 검주령을 뒤에 곧 철회하여 대소의 사람들이 여전히 술을 마셔 불필요한 소비가 대단히 많사온데 서울은 오히려 괜찮다 하더라도 외방은 더욱 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 조정 신하들이 수리 검지를 청하면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주란 무익한 짓이다. 부호들은 건망에서 벗어나고 빈약한 자들만이 죄에 걸려든다고 하시더니 내가 직접 당해보니 과연 태종의 말씀과 같다. 또 너희들의 논의도 역시 각기 이견이 있기도 하니 내 마땅히 다시 이를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조관을 각도에 파견해 진제의 상황을 조사해 징계하고 권장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기근의 재앙은 하늘에 의하여 빚어지는 것이오나 그 재앙을 구제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서 하늘에 의하여 빚어지는 것은 본시 어찌할 수 없더라도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은 진시로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근래 이래 수재와 한재의 연속으로 연사가 풍성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기근은 여러 도가 다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매양 그 도의 감사와 수령으로 하여금 창구를 열어 양곡을 발급하게 하여 한 사람의 기아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시니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아를 구제하시는 정책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많사온즉 궁벽진 촌락에 어찌 기근에 씨름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더욱이 지난해 평안황해 양도는 실롱의 정도가 더욱 심한데 어찌하겠습니까? 비옥건대 석전의 진제조에 의하여 조관을 여러 도에 뽑아보내어 진제의 건만과 공평 여부를 조사하여 징계할 자는 징계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한데 하시면 감사가 더 분발하고 수령도 더욱 힘써 민생도 역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온즉 이 어찌 백성들의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르는 생생의 복분이겠습니까? 실로 전하께서 길이 백성을 보존하시는 끝없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파원군 윤평이 숙신 옹주를 맞아 가니 친형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야 문 밖에 거둥할 때 산선 대신 백초로 표기를 만들고 용을 그려 거가를 선독해 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이후로 문 밖에 거둥할 때는 산선을 없애고 백초로 표기를 만들어 고제에 의하여 오르는 용과 내리는 용을 각기 하나씩 그려서 그가 앞을 선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4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광흥창사 이사평의 고신을 사원부에서 임명을 비난하고 서경을 거부하다. 광흥차사 이사평의 고신을 사원부에서 임명을 비난하고 서경을 거부하니 이는 그의 외조모인 조화의 처 김씨의 엄란한 추문이 평소에 나돌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매산형을 구경하다. 길가에 납이를 입은 어린아이에게 면포 한 피를 주다. 나비는 빛이 검은 승려복이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조수가 호삼성의 엄주본 자치통감의 탈락 부분을 문신을 보내 민간에서 찾게 할 것을 아뢰다. 급제 조수가 호삼성의 엄주본 자치통감 100건을 바쳤는데 탈락된 부분이 많으므로 아뢰기를 첨사 이승경이 중국에 가서 관리가 된 바 있어 필시 중국에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마 이 결본이 민간의 산재에 있을 것이오니 문신을 보내 각도에 널리 찾을 것 같으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역마를 타고 가서 나머지 서지를 여흥 지평 등지에서 구하게 하며 조수가 명을 받고 왕래하면서 잠옷 뽐내며 어쭐거렸고 당시 모친상의 복을 입고 있는 중이면서도 성에 들어와 말에서 내리지 않은 헌부에 의하여 탄핵된 바 있는데 임금이 그 죄가를 묻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고 외인과 야인도 참여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신계부사 홍희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문신을 각도에 파견 유전을 구하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지방은 토지명적 서울 안 5부는 가옥 간수에 따라 차등 호적을 시행할 것을 호조에서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래 길은 각도 각구의 호적은 전토 50개를 대호로 삼고 30개를 이상을 중호로 50개를 이상을 소호로 6개를 이상을 잔호로 5개월 이하를 잔잔호로 삼도록 법식을 정하여 차등을 지어 구역을 쓰게 하고 서울 안 5부는 가구의 간수로 구분하여 40간 이상을 대호로 30간 이상을 중호로 10칸 이상을 소호로 5칸 이상을 잔호로 삼고 4칸 이하를 잔잔호로 삼아 차등 호적을 시행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3월 6일 무인 5번째 기사 강무 때 통정 이하뿐 아니라 3군 직무까지도 군율에 따라 직단하도록 할 것을 병조에서 아래다. 강무 때 군율을 범하는 자는 통정 이하는 모두 직단하고 있사오나 유독 3군 직무만은 본조의 소속이 아니라서 개달하여 죄를 결단하고 있어 직단하는 법과 위배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직무 등이 범한 사소한 일들은 즉시 직단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3월 7일 김용 첫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3월 7일 김용 두번째 기사 공조 참판 윤돈을 파견하여 사신을 황주에서 선위하게 하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3월 7일 김용 세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덕이 전을 올려 선원의 하사를 치사하다. 세종시력 67권 세종 17년 3월 7일 김용 네번째 기사 관습도감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베푸는 연회에서 여악 대신 남악을 쓸 것을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근본 회례 양로의 연회와 인국의 사계에게 베푸는 연회는 모두 남악을 쓰고 유독 명나라 사신에게 베푸는 연회에 그대로 여악을 쓴다면 아마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마땅히 종래의 습속을 개혁하고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조차 여악을 쓰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7일 김용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의 효령대군이 회엄사에서 불사를 베푸는 것을 금하지 말게 하다. 효령대군이 잠깐 회엄사에서 불사를 베푼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또 부녀자가 절에 올라갈 일도 없으니 이를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자 두번째 기사 선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진 세번째 기사 이완, 윤연명, 황류, 조계생, 성억, 유언지, 신안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완으로 가정대부 전 이군을, 윤연명으로 가정대부 해평군을, 황류로 가정대부 회천군을, 윤암으로 가정대부 파평군을, 권공으로 가정대부 화천군을, 조계생으로 의정부 참찬을, 성억으로 공조판서를, 문기로 중추원사를, 성달생으로 숭정대부 중추원사를, 유언지와 문효종으로 모두 정헌대부 동지 중추원사를, 신인손으로 도승지를, 정갑손으로 좌승지를, 윤형으로 우승지를, 이견기로 좌부승지를, 유수강으로 우부승지를, 권치로 동부승지를, 황치신으로 첨지 중추원사를, 이징옥으로 함길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진 네번째 기사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베푸는 것을 금할 것을 최경명이 청했으나 허락지 않다. 사헌부 집행 최경명이 아뢰기를 불사를 금한다는 것은 원전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베푼다 하오니 아마도 우리 국법이 이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령이 일찍이 회암사를 수리하였고 나도 내 당의 미포를 내어 이를 도운 바 있거니와 중수하게 되면 반드시 경찬의 행사가 있는 법이다. 그 관사에 무엇 금할 것이 있느냐 하였다. 최경명이 또 아뢰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군상으로부터 이를 비롯하는 법이오니 이 일을 금하지 않으시고 아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충성하는 것을 금하기란 거의 힘들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9일 신사 두번째 기사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베푸는 것을 금할 것을 사헌부에서 상소하다. 엎드려 교지를 받자오니 효령대군이 잠깐 회암사에서 불사를 베풀 것이니 금지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사오나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호승, 순도가 부진으로부터 고구려를 또 들어오고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백제에 왔사온데 이로부터 충리를 행하여 국군을 돕게 하고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한다는 설이 세상에 한껏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신 이래로 열성께 없어 서로 계승하시면서 이 도의 허탄함을 깊이 아시는 바이오나 다만 행한 지 이미 오래된 것을 갑자기 피할 수 없어 오개를 줄이고 토지와 노비를 감하고는 도첩이 없이 나이 40이 된 자를 머리를 길러 군대에 충당하게 하고 첩자가 없이 서울에 들어온 자는 원적으로 돌려보내는 등 승도를 이같이 도태해버린 사실은 천년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습과 풍속이 오히려 없어지지 않고 천당지옥설에 현혹되어 죄를 두려워하고 복을 사모하며 부처에 아첨하여 구하는 자가 간혹 있어도 선비들이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법령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효령대군 이보가 종실 지친의 장으로 몸소 불전에 나아가 법연에서 강연하여 이를 서민들에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를 본받고 사모할 것이니 건년의 일을 상고하여 보더라도 임자년 봄 한강에서 있었던 일은 곧 그의 징흠이 되는 것입니다. 신등은 아름다운 법이 폐기되고 행하지 못할 것이 장차 이로부터 비롯될 것을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거명을 거두시와 신민들의 이단을 배척하는 마음을 위안케 하시고 인민들의 복을 빌어 부처를 높이 섬기려는 조짐을 막으시면 국가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지 않을까 하나이다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9일 신사 세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이사 신에게 쌀콩 종이를 부위로 내리다. 아울러 15석 종이 15권을 부위로 내렸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9일 신사 네번째 기사 온묘와 종학의 비를 세워 공덕을 널리 들이올 것을 영돈영 부사로 치사한 권홍이 상서하다. 비를 세워 공덕을 칭송하고 훈계를 드리워서 후세에 보이는 것은 고금 제왕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 없어 그 업을 이어받으시고 제도와 문물을 모두 옛것을 본받아 원묘를 건축하시고 종학을 설립하사 효제를 승상하시고 친족을 소중히 여기시며 기자의 비를 세우시고 종정의 악을 제정하셨으며 또 고금의 충신 효자 열려의 전기를 모아다 이를 편찬하사 만민에게 가르쳐 인도하게 하시니 백성을 교화시켜 아름다운 통속을 이룩하게 하는 길이 이러한 글을 버리고 다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는 저 사만 일의 현군 명주가 아직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 으로 이 성대한 일을 목도하고 감탄함을 견디지 못하였으니 그야말로 천재 일후의 성대한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인구는 종이나 정에 일을 새기고 혹은 이를 관현에 올려 놀이하는 것은 곧 그 융성한 공덕을 썩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당우와 하은주 3대의 군신 간에 마음이 같고 덕을 합하여 서로 토론하여 어진이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을 아송의 엄막으로 엮어 노래하여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신이 주상의 기르심을 입고 이에 보답할 길이 없사기로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감히 비루한 회포를 진달하여 천충을 번거롭게 해드리오니 바라옵건대 온묘와 종학에 각각 비가를 세워 먼저 태종께서 얻으신 덕을 쌓으신 나머지 천명과 인심에 순응하여 대업을 창조하사 종통을 드리워서 후손에게 전하심을 찬미하고 그 다음은 전하께서 하늘에 내리신 성인으로 이를 성신같이 거듭 빛을 내시고 뜻을 이어 이를 다스리시면서 지형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이를 지키고 닦으시고 화하고 밝은 정치를 이룩하사 만민이 안락하고 물산이 풍성하여 온 사방이 한결같이 안녕을 누리어 삼국에서는 포장의 명이 있었고 인당에서는 귀순하겠다는 글을 바치게 이르니 이와 같은 성대한 덕의 빛남을 마땅히 비명에 새겨 이를 후세에 드리워 억만년토록 무궁하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임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해주 목사 이휴가 하직을 보하니 민성을 구휼하고 형벌을 삼갈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황해도는 농사의 실패로 민생이 몹시 간구하니 나의 마음을 본받아 백성을 애화하고 형벌을 삼가라 하였다. 세종시로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자치통감의 호 삼성의 엄주와 원의를 예부에 자문하여 보내 추청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자치통감의 호 삼성의 엄주와 원위를 예부에 자문하여 보내어 추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서책은 재물에 견줄 것은 아니오나 황제께서 새로 보위에 올라 처음 그 진화의 사지를 보내는데 겸하여 이를 청하는 것은 미안하오니 성절사가 가는 것을 기다려서 추청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성읍 등은 아뢰기를 이미 진향, 진위, 등극 등의 사지를 보내사온즉 이번에 보내는 사지를 처음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서적을 추청하여도 예의에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희 등의 논리가 옳으나 내가 이 책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니 건번에 가는 부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하여 사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등 차량에게 의복과 목화 등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제주 목장에서 목양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상주고 관직을 올려줄 것을 병주의 아래다. 제주 목장의 감고와 직원을 군부로 계칭하고 목양에 마음을 써서 번식에 공효가 있는 자는 도안무사 감목관이 그 공로를 기록해 계달하여 1500호에 서용하게 하며 목자로서 공을 이룬 자가 있으면 미포로 상을 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판돈령 이지숭의 첩의 아들 이위가 중의위에 들어가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판돈령 이지숭의 첩의 아들 이위는 비록 그 양적이 명백하지는 않사오나 역시 천인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대군 이화의 자손이 비단 이지숭이 아니온즉 비록 양첩이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중의위에 들어가면 부당한 것입니다 하며 이를 상정소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대부 적장자의 정처가 아들이 없으면 비록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로 승중하게 하는 법이온데 유독 공신의 적장자의 정처가 아들이 없는 자만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가 있고 없는 것도 논하지 않고 첩이 낳은 아들로 입숙하게 하면 국가에서 공신을 대우하는 법이 사대부의 것과 다르게 될 것이오니 이제 이화의 장자 지숭이 비록 정처에 낳은 아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화의 차자 이하의 정처의 자손이 많을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사헌부에 계달한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0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강동 사람 전소관 관만흥으로 인하여 강동을 속현으로 만들다. 평안도 강동 사람 전소관 관만흥은 평소에 악한 자로 일컬어 왔었는데 그 아들 곽거를 거느리고 혈령을 욕하고 굿하는 바 있어 일찍이 대사가 있었어도 명하여 그 집을 철거하고는 터에 엉덩이를 파고 고신을 뺏고 여연군으로 이사시켰는데 또 엄니들이 이 광경을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동을 강등시켜 3등의 속현으로 만들었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우부성지 이견기에게 명해 술 과실을 가지고 가서 최윤덕을 홍제원에서 맞이하게 하다. 세종시록 67권 세종 17년 3월 1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죄주 우마적과 연좌되어 귀양간 조수에게 직첩을 돌려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다. 좌의정으로 인해 치사하게 한
맹사승과 사복시, 제조, 정년, 병조 참판, 황보인 등을 불러 의논하기를 청 사복시에서 계달하기를 제주에서 우마적이 성행하여 목장의 마을이 번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보내 이를 조사 색출하여 회령 여의원 등지로 이들을 이주시켜 변업이나 채우게 하소서 하므로 여러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도 사복시에서 이를 새삼 개창하게 사복 소윤 조순생을 파견하여 도둑을 색출하게 하였더니 해상에서 바람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하고 또 혹은 바다에서 익사하였다니 내 몹시 놀랍고 당초에 급하다니 여기까지 이르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평안도로 들어간 자는 도리가 없거니와 본주 또는 전라도로 나올 자가 농사철이 오기 전에 이사하지 못하면 피차가 그 업을 잃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 처리한단 말인가. 내가 듣기에는 말도둑이 거의 1000명에 달한다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